안녕하십니까, 짱새열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뻗기 바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인치 서스 용접인데 단차가 좀 심해서 하진 용접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Everybody shake it, baby. Everybody shake it, baby. 단차가 심하고 갭이 넓으면은 최대한 백을 스무스하게 내야 됩니다. 파이프 용접이 마무리가 되면은 파이프가 수축을 하게 되고 백이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차가 많이 지는 곳에는 RT 찍게 되면은 그늘이 지게 되고, 그늘은 LF로 잡기 때문에 용접 불량으로 잡힙니다. 용접사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었죠. 용접하고 있을 때 뒤에 누가 서 있거나 쳐다보고 있으면 다 느껴지는데 뜬금없이 흙유리를 대고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용접사끼리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보여달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텅스텐 길이를 조절합니다. 갭이 넓어져서 지금 텅스텐 길이 상태로는 백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텅스텐 길이를 더 빼줍니다. 그리고 피치 간격과 위빙 폭은 좀 더 넓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텅스텐 각도를 눕혀서 아크로 인해 쇳물이 파이프 안쪽보다는 쇳물이 앞으로 밀고 가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백피드가 일정하게 형성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저번주에 작업을 한 영상입니다. 저번주에 정말 더웠죠. 너무 더워가지고 온 다리에 땀띠가 다 났습니다. 팔에도 땀띠가 났고요. 태어났을 때 땀띠가 이렇게 많이 나와 보기는 처음입니다. 철번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햇살이 머리 뒤로 비치면은 샘물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한국 날씨가 아프리카 날씨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내년에 나이지리아 갈 기회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마 생기면 저는 또 갈 겁니다.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덜 더운 것 같아요. 현재 파이프가 단차가 너무 심합니다. 원래 파이프 앞 포인트가 단차가 심한데 아래 보기 구간에는 좀 단차를 더 주고 갭을 더 넓게 하고, 위보기 구간은 최대한 맞췄습니다. 위보기 구간에 단차가 심하면은 작업 속도가 좀 빠르지 않죠. 차라리 아래 보기 구간에 좀 단차를 좀 더 주고 지금 제가 하듯이 하진 용접을 하는 게 작업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키오를 내야 할 용접이면은 또 반대로 아래 보기보다 위 보기는 단차를 최대한 맞추고 아래 보기는 단차를 더 줍니다. 예. 좀 반대죠, 반대. 그 이유가 키오를 하는 용접을 중에 금속들이 대부분 단단해 가지고 키오를 따더라도 언더컷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서스는 전기가 세고 쇳물이 모자라면 언더컷이 먹기 때문에 서스는 달아서 용접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죠. 오늘은 와이어 떨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V, 저 검지와 중지. 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어를 잡아줍니다. 저 검지와 중지를 어느 정도 잡아주게 되면 와이어 떨림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검지와 중지를
엄지하고 사이를 조금 길게 해주는 거죠. 좀 짧게 하면은 와이어 떨림이 심합니다. 영상에 보듯이 이렇게 짧게 잡은 경우에는 소형관 때울 때 이렇게 짧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는데, 대형관 때울 때는 손가락을 쫙 펴주고 방향키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에 보듯이 저렇게 쫙 펴주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좀 길게 해주면은 와이어가 떨림이 더 덜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와이어 고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와이어를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 테크에다가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파이프 개선에다가 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검지와 중지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지와 중지를 와이어로 잡아준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와이어를 모재에 대지 않았더라도 와이어가 떨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지와 중지로 와이어를 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지와 중지의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엄지로 밀어주다가 엄지가 부족하면은 검지 중지로 밀어주기도 합니다. 3시까지 용접이 끝나고 반대편 오버헤드를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오버헤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텅생 길이입니다. 텅생 길이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기 하시는 분들은 텅생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크 각도가 모재에 거의 90도 가깝게 쏘기 때문에 센 물이 쳐져가지고 텅생이 달라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빙 하실 때면은 90도에 가깝게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한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턴센을 짧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는 지금 제가 좀 높게 쓰고 있는데, 전류는 높게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 그 전기가 가장 빠르고 가장 이상적인 전기입니다. 그라인더를 손은 안 대는 게 가장 빠른 용접 방법이니까 굳이 전기를 높여가지고 빠르게 용접하겠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기를 좀 높게 써가지고 약간 눌러 때우는 식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어가 밖에서 노는 거죠. 영상을 좀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에 일도 바쁘고 몸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출퇴근 시간에 영상을 좀 만들고, 또 집에 와서 컴퓨터로 약간 정리 좀 하고 하다가 이번에 영상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센 물을 좀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네요.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는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죄송하네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센 물을 찍긴 찍는데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 다 돼가네요. 연결도 각자 스타일이 다 틀리죠.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연결은 용락시키는 겁니다. 이 용락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용락시키려면은 전기가 떼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가 약한 사람들은 연결되기 전에 전기를 한 10에서 20 정도 올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기가 높은 사람들은 머물게 되면은 백이 많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용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연결은 또 쉽습니다. 이제 속살 채우기 용접을 합니다.